이상으로 발제자 또 토론자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발제는 한 15분 정도로 해주시고 또 토론은 8분 내외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훈 대표님께서 반윤범죄 집단 김정은 독재정권의 인권유린 어디까지인가? 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함께. 예, 편의상 제가 PPT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 넘어가 주시죠. 그 다음, 목차, 그 다음. 그 북핵 위기, 지금 이제 북핵을 얘기하는데, 북핵 위기의 본질은 바로 인권이다. 인권 주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아킬레스건은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핵으로 인권을 덮자. 이건 태영호공사의 3층 서울시의 암호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우리 북한 인권들이 옛날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숨기기 위해서 핵을 내세야 된다. 이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계 인권선언 70주년 아주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또 건국 70주년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가 어떤 날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적으로 인정된 아주 이번 주가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인권을 잣대로 해서 북한 인권 개선에서 잘 독립하자. 그것이 저는 답이라고. 자, 그 다음으로 이게 바로 유명한 세계 인권선언 엘리노어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시죠. 70년 전 바로 이 세계 인권선언을 발표했어요. 그 다음 현재는 우선 항상 북한 인권 개념을 보면은 북한 인권은 이제 흔히 북한주의 2,500만의 인권, 또 탈북민 제외 또는 들어오신 분의 인권, 또 국군 포로, 납북자, 전시,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납북된 분, 6.25 이후에 납북된 분, 또 이산가족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런 좁은 의미에서는 북한 주민 2,500만 주민들의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정책은 어떤 것이냐? 우선 이제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수령 절대주의,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수로 내놓은 이 사람들을 신격화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이고 이 사람들의 말이 곧 하나님 맞습니다. 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읽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북한의 인권 정책은 집단주의와 계급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 거기는 집단주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헌법 이렇게 명문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급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카스트 대주의, 아까 베네트 로스도 얘기했지만 핵심 계층, 적대 계층, 동요 계층이 3계층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주의입니다. 인권은 유니버설, 모편이 아니라 상대주의다. 그래서 북한에서 인권을 국권이라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권은 사람의 권리인데 나라의 권리다. 국권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죠. 그 다음 내용이었어요. 이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그 다음 또 내용이죠. 네. 거기 북한 인권 이제 마이클 컵이죠.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커미션 오브 인콰이리 2014년 2월에 보고한 이번에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유명한 레포트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의 보고서로 여기에서 딱 단지한 게 있어요. 시스테마틱, 와이드 스프레드 앤드 그로스. 이런 게 아주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중요한 인권시장. 그것은 바로 Crimes Against Humanity, 반도 범죄이고 그래비티, 중대성과 그 스케일, 규모, 네이처, 사업 쪽에서는 현대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싱글 퍼슨, 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다. 이게 바로 북한 인권 침해를 아주 응축하고 있는 COI 레포트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럼 북한 인권 실상은 어떠냐?
근데 이 CYF가 굉장히 획기적인 게 보호 책임을 지원했어요. R2P라고 그래가지고 2005년에 선포가 됐는데 이것이 가장 최초로 명시적으로 선언된 게 바로 이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에서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엔 총회 그때부터 이제 유엔 총회에서 계속 연속해서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반인도범죄로서 국제 형사재판소에 해부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엊그저께 11월 15일 제3 서드 커미티 제3위원회에서 17번째로 또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얘기 주시죠. 그래가지고 그 여파로 2015년 6월 13일 날 바로 이 총각에 유엔 서울사무소가 설립된 겁니다. 이거 역사적인 일이에요.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여파로 2016년 3월 그 10년간 진지 끌어든 북한 인권법이 통과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 안보이 꽉 가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 주세요. 그래서 북한 인권 실상은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이 금년도 7월 20일에 북한 인권법도 연장했어요. 미국이 재승인법 해가지고 연장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3위원회에서 또 통과가 됐고, 그 다음 또 얘기 주세요. 이제 보면은 북한 인권 실상을 보겠습니다. 우선 인권의 기본은 생명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생명권이 보장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사법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또 앞에 강성택에 이 사법권이 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님이 소개했다시피 저는 김용수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고 법치주의의 기본은 사법권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사법권에 담긴 게 전혀 없죠. 판사, 참심원, 수사는 다른 거에 똑같아요. 판사가 누가 임명하냐? 임명원에서 임명해요. 그러니까 사법권에 담긴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서범이지, 그러니까 생명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장성태, 현영철, 그 다음 장 내주세요. 그 다음 장. 예, 이 고사법. 이게 총신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공기관 중에 내신 4개짜리 6개를 30m 앞에 우선 쏴버리니까 이게 한 적도 없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다음 장. 이건 이제 김정남이죠. 이복형. 이건 이제 VX라는 전쟁에서도 쓸 수 없는 특수화학무기로 독사를 했죠. 그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우리 강찬 대표님이 이제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건 드러난 것뿐이고 실제로는 이거 말고도 무수한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정치죠. 근데 이 생명권 침해한 공포정치 못지않게 무서운 게 바로 정치범 수용사입니다. Political Prisoner Camp. 이건 북한이 극구 부인하고 있어요, 존재를. 그러나 우리가 위성촬영이라든지 우리 강찬한 대표처럼 요독수용소, 인간치욕서 나오신 분들의 증언 이런 걸 통해서는 확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작년 2017년 12월 아마 바로 오늘 같은데 12월 10일 날 IBA 인터내셔널 바 어소시에이션 세계 변호사 협회에서 발표했어요. 아유,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그중에 재판관 한 분이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분인데, 아유, 내가 겪었던 것보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더 열악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만큼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열악하고, 그 다음 장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요거 주목한 명단, 화성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풍계리인데,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어떻게 건설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옆에 16호 화성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을 동원해서 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말은 딱 떨어진 증거는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탈북민들을 풍계 출신들 30명을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방사능에 오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했더니 야 이거 뭐 담배 피워서 그럴 수도 있고 체질이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공적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숙제가 이 사람들을 말이지 의학적으로 풍부한 방사능 그 축적된 경험에 있는 전문가를 내세워가지고 이 풍계리 출신들 30명이 방사능 피폭을 해서 저희가 밝혀내는 것을 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요독 수용소를 구글을 해서 촬영하는데 거대한 큰 군이죠, 군. 이런 거 되게 다 있어요. 농촌도 있고 광장, 오늘 탄광도 있고 뭐 처형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 주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뭐 온갖 그야말로 인권 침해 백화점이다.
뭔가 이건 지금 여성 정치범을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다음 장 내려주세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범 수용소를 했고 이거는 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교도소인데 말 교도소지 여기서 또 엄청 많이 사람 죽어요. 자, 그 다음 장 내려주세요. 왜 많이 죽느냐? 이게 이 교과서 안에 조그만 방에다가 수십 명을 밀어넣는 거야. 그 안에서 그냥 화장실이 그 안에 있어요. 거기서 똥도 넣고 오줌도 넣고 먹고 자고 하니까 파리 구데기가 들끓으니까 뭐 발진 티푸스 뭐 콜레라 모든 우리가 볼 수 없는 전병이 도는 거야. 한 번 오면 떼주문잖아. 제가 국가인권의 인권이라는 때 일일이 조사를 했더니 엄청 매일 뭐 10명, 20명 막 주는 이게 올해 정치범 수용소보다 그래 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체식을 보면 말입니다. 이 쥐가 진짜 모든 질문들을 쥐가 토끼만 하는 거야. 토끼만. 이렇게 두셔서 사람의 우선 눈 파먹고 코 뜯어먹고 이런 참사. 이게 이 교과서가 아주 무서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교과서가 좁아가지고 밀집해서 온갖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고문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신체 자율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보여주는 게 생명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신체자유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저 김일성, 김정일이 제일 큰 통상 선대가 어딘지 아시죠? 만수대입니다. 만수대가 역설적으로 봐서 저기가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장대현 교회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 1907년에 세계 가장 큰 거대한 부흥회가 일어났다. 그 장대현 교회 자리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지금 저렇게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기네가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COI 레포트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I already taught with you, Benedict Rogers, especially the freedom of religion's violation amount to genocide. 이건 집단 학살에 좀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그때 당시에 참 기독교 신자가 많았어요. 거기서 터졌거든요. 그게 떼죽음을 당한 거. 저는 이건 집단 학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베네딕트 로저스도 그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COI 레포트에서도 그 점을 마이클 커비가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그건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차후로 미루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종교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인데 예수님이 또 있거든요. 그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 옆에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신격화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 얘기해주시죠. 그 다음 얘기해주세요. 이게 이제 식량권이라고 해요. 식량권. 저 옆에 향란이라는 저 25세 된 처녀입니다. 다 보셨을 거예요. 저 촬영된 며칠 있다 죽었어요. 토끼 뜯어 먹던 소녀야. 저렇게 참상 저렇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북한이 우리는 지금 평양만 보고 있어요. 평양 쇼윈도입니다. 쇼윈도. 이면은 북한만 평양 말고 모두가 지방은 저렇게 어려워요. 지금 실제로. 그다음 얘기해주시죠. 지금 많은 사람이 굶고 있습니다. 지금도 굶고 있어. 지금도 아사자가 있어요. 제가 대한변협의 북한인권 텍스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탈북민들 조사해보면 지금도 굶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육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이제 그 2009년인데 사람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공장노동자 이건 뭐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야. 북한의 법일꾼 위한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을 말해 네 친구를 이렇게 잡아먹어서 되겠느냐. 공장에서 같이 자다가 밤중에 도끼로 지 친구를 두개골을 깨가서 잡아서 고기를 뜯어먹는 거야. 그런 사례를 적어놨어요. 2009년 그 국민일보도 났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게 이게 이임진왜란때 징비록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서 사람 잡아먹는 게 공식적으로 많은데 북한이 이런 참상이 식량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열악하다는 거죠. 그 다음 얘기하시죠. 이제 장마당. 그래서 이제 노동당보다도 더 무섭다는 게 장마당이죠. 이제 자급자족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밀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뿐이 갖고 살아. 그 다음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동권. 이동의 자유. 사람 옮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이제 1963년대 베를린 장벽을 뚫고 독일군 병정이 탈출한 것입니다. 바로 1년 전에 오청성 비행제트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생명수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중요하다. 가고 싶은데 가게 되는데 철제만. 그 다음 얘기해 주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얘기해 주시죠. 그 다음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어린이에 대한 침해가 심합니다. 저기 이제 집단 체제인데 지난 9월 19일 날 뭐 평양에서 뭐 집단 체제 보고 문재인 대통령 뭐 박원순이 뭐 감동했다고 그러는데 완전 가슴이 먹지 않기만 되죠. 어린애들이 10만 명의 어린애들이 말이죠. 그 동원돼가지고 똥 오줌 그 자리에서 싸움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린애들 침례도 났잖아요. 장염 뭐 걸려가지고 그냥 그게 걸립니다. 그 저거를 못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눈법만치라도 있는 것인지 아주 분노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권침해 유형이고 그 다음 또 얘기해주시죠. 그럼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뭐냐? 그럼 북한 인권 개선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헌법이죠. 대한민국 우선 세계 인권선입니다. 바로 그저께죠. 1948년 12월 10일 역사적인 세계 보편적인 인권 보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국제적인 관심사입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또 우리 헌법으로도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급속도서 따라서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헌법 10조에 의해서 기본권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11년 전에 통과된 겁니다. 딴 얘기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북한 인권은 이건 자유통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민주화가 되고 인권인식이 있어야지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저건 이제 화요 집회인데 73차를 저희가 국회 앞에서 그 2016년 3월 2일 통과되기까지 73차 저희가 대모를 했어요.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이정원 대사님도 같이 해주시고 인지연 수석대변인도 같이 해서 화요 집회에서 이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 있어요. 그 다음 얘기 주시고. 자, 그 실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헌법 66조에 하면은 대통령의 직무는 뭐냐. 헌법상의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돼요. 수호해야 돼요. 계속성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입니다. 바로 한반도의 유일한 헌법정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번에 9월 19일 날 평양에 와서 스스로를 그 평양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도 없었죠. 인공위와 한반도기만 날린 데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의 계속성을 위반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 문제입니다. 이미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내년부터 자유민주주의 자유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정부 수립을 들고 한반도 유일한 법정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저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2월 12일이 바로 1948년 10월 70년 전에 바로 세계인권 선언을 통과시킨 그 자리에서 이후에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를 선포한 그날인데 교과서 속에 빠졌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한변에서 헌법 집행을 지침한 것 위헌이다. 헌법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신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해 주시죠. 이게 또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1949년 8월 15일 날 건국 1주년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복절하니까 마치 45년 8월 10일 해방된 날을 광복절로 혼동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된 것이 기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1949년 8월 15일 날 제1회 독립기념 딱 돼 있어요. 그게 모토가 되게 필요가 그때 전 국민에게 저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첨된 표가
한 번 뭉쳐 민국수립, 두 번 뭉쳐 실지회복입니다. 이게 한 번 뭉쳐 민국수립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두 번 뭉쳐 우리 통일회복입니다. 실지회복이에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예요. 지난번에 2015년 3월 달에 정상회담 준비해서 분명히 했어요. 남한과 북한이 따로 살던 함께 살던 간섭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면 된다. 이렇게 중대한 이거 우리 헌법의 위반이라고. 우리는 헌법 4조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통일을 해야 됩니다. 또 헌법 3조에서 영통자 실체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분리하자는 얘기인데 평화롭게만 한다면 이건 저는 헌법이다. 우리는 이 분명한 이런 통일의지가 있어야 된다. 북한인권 개선하려면 우리가 통일의지가 있어야지 평화만 쫓아서 아이고 뭐 어떻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저희가 여태 세 차례 정상회 끝끝내 북한인권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청와대 앞에서 부두수도 앞에서 계속해서 북한인권 정상회담 우리 강찬원님도 같이 하고 여기 같이 해서 정상회담을 끝끝나는 거서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럴 바에 북한인권 언급하지 않는 정상 이건 오히려 사람들을 평화라는 독침을 줘가지고 취하게 만든 거다. 그럴 정상회담 하지 말라 절대 반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저 북한인권의 나를 제작하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조원진 대표님 아주 전 대폭적 찬성해요. 아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북한인권 날로 우리 조 대표님은 9월 4일 날 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원한적인 결과예요. 11월 23일 날. 왜냐하면 제가 2016년 9월 4일 날 그때 북한인권법 시행 1주년 때 이 날로 하자 그랬더니 북한 주민들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피를 보는 날, 피에 항량한 날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날이냐? 그걸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못 찾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 궁리했더니 바로 1945년 11월 23일 날 전 세계에서 최초로 소련 공산당의 한국에서 스스로 일어난 날입니다. 신의주 학생입니다. 그때 24명이 죽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신의주 공립학교 뭐 이런 학생들이 24명 그걸 막기 위해서 소련군이 야크기, 탱크, 무자비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50명이 죽고 700여 명이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그랬어요. 어디에 아주 전국도 모르고 우리는 이걸 기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죠. 이게 바로 신의주 학생 의거편입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로 중국 장충동이었습니다. 저 탑 밑에는 누구 있냐? 그때 죽은 박태균 학생이 유골이 하나 딱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김영선 선생이라고 1945년 11월 학생 한 분이 살아계세요. 몇 분이 계신데 지금 다 근데 93세에서 제가 억지로 그분을 모셔가지고 신학생으로 통해서 73주년을 치렀는데 우리가 이런 날을 좀 기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의 날을 전 9월 4일도 좋고 11월 23일도 좋고 반드시 나를 제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옆에 보세요. 백두층소 뭐 시민 청년단 뭐 아까 뭐 과학지구 자기네들 잘못을 몰라요. 그게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 보수 정권 잘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신의주 학생 이거 왜 안 그렸습니까? 교과서에 저런 걸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애들 책이 크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정신을 찾자는 겁니다. 그 다음 장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유엔 총회인데 그 다음 장 내려주세요. 그 다음 장 요거는 이제 2005년부터 이게 전쟁입니다. 꼭 총칼 만들고 있는 게 전쟁이 아니라 국제적 인권 전쟁이에요.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 계속 북한 인권 규탄 결량이 내려오고 있는데 찬성, 반대, 기권, 표가 갈립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찬성표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2000년부터 쭉 찬성 반대가 있는데 점점 숫자가 숫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져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컨센서스야. 컨센서스 만장일치하고는 달라요. 반대는 있지만 이거 without vote 투표하는 해보라면 뻔하니까 이런 컨센서스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도 통과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우리 브랜드 로저스라든지 우리 인권대사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한 게 있고, 그 다음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난 2018년 지난 10월 24일에 유엔을 갔어요. 유엔 본부에 가서 그날서 엊그저께 11월 15일 날 제3위원회에서 73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겁니다. 여론을 저거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해서 그 덕분에 이제 덕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 대사도 오고 덕을 봤습니다. 그 다음 좀 남겨주세요. 뭐 거기 말고도 또 여러분들 다녔습니다. 그 유엔 드래프트 쓰는 사람도 만나고 해서 이제 그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아주 예년과 똑같은 수준을 확보해서 그 다음에 남겨주시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저게 쿠바 행위의 의장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냥 직사되죠 그래요. 왜냐면 제가 매년 우리 대사님도 알지만 제 나라에 가면은 북한 대변인이 그냥 쿠바예요. 쿠바가 그냥 육탄 공격을 하는 거야. 북한 대변인이라고. 또 중국이 또 뒤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이 김정은 쿠바를 아주 상접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협력국, 우리 영국, 프랑스 이런 우리의 우호 협력국들과 아주 긴밀한 인권 해결해가지고 우리 많이 됩니다.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특히 프랑스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 제재 완화해야 되고 뭐 한다고 했는데 왜 이걸 막 CVIP 딱 줬습니다. 좋은 선물 받았어요. 유엔하고 선진국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우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에게 알 권리 보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풍산 막 보내는 거야. 풍산 보내야 됩니다. 근데 4.27 평양 판문점 선언하고 나서 5월 1일부터 딱 대북방송 다 끊어버렸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죠. 이게 대북방송이거든요. 이게 그냥 중단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이미 무장해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얘기죠. 또 얘기죠. 왜한테 이동법입니다. 이게 저 쿠르드라는 저 어린애거든요. 시리아 난민. 저가 산진 한 장에 3년 전에 유럽의 난민 정책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을 다 받아들이고 지금 이제 너무 난민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에 브렉시트까지 생겼지만은 우리는 막 옆에 두막만 저 몇 년 전에 이미 그 탈북하다 저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아무 관심도 없어. 우리 탈북 굶어 죽고 우리 관심 저 시리아 난민 저게 보고 세계가 발칵했는데 왜 이런지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북한권 참상을 부지런히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 문제 저 중국 때문에 탈북민들이 다 중국을 거치는데 뭐 그냥 강제 북송이야. 잡아가지고. 저거는 일본 영사관에 들어간 건데 끄집어내고 또 좀 외국에 끄집어내고 다 강제 북송이 그다음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저희가 항의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말이죠? 왜 일본 대사관 앞에서만 하고 왜 위안부? 좋아요. 위안부 좋은데 그 8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중국 강제 북송은 온거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우리 탈북 주민들이 말이지 지금도 강제 북송돼서 그냥 거기서 빨개 벗겨가지고 pom프질 당하고 강제 낙태당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에 왜 항의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요 집회를 하면서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우리의 관심 좀 가져가지고 저희가 연락할 테니까 중국 대사관한테 항의해야 됩니다. 그다음 또 예, 이제 이거 인피니티 북한 정치감사에서 이거 보내야 저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갔었습니다. 네덜란드 회의가 4번째 갔는데 전날이 참 유감스럽게 2016년 12월 9일이더라고요. 그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선언을 기념해서 하는데 딱 11일 토요일이라서 9일 날 금요일 대표단에서 엉뚱하게 되어버려서 마음아파요. 그 다음 그 결론이 뭐냐?
자, 이겁니다. 2010년 저 김정희가 죽어가면서 지 아들 김정은 이제 내세우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가망이 없습니다. 저 이미 북한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걸 가망이 없어요. 그다음에 가망이 없고 뭐 어떻게 되느냐? 2011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그랬어요. 레짐 체인지를 희망만 하지 말고 호흡만 하지 말고 플랜을 짜라고 그랬어요. 이코노미스트가 2011년에. 저는 그게 참,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 미국의 인권운동가 그 사악한 사람들의 그 행동보다도 아주 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더 몸살친다. 행동하지 않고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더 몸살친다. 이게 와닿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989년에 그 서독 총리 브라트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이라. 그래서 그때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서독 통일을 먹었습니다. 남한이 먼저 되니까 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남았으니까 우리가 하자. 너무 시간을 많이 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